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제가 겪었던 일을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사연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 같다면서 이곳에 올려 나눠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인데요. 매일 듣기만 했던 이곳에 제 이야기를 쓰게 되네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 월급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제빵 기술을 익혀 작은 빵가게 하나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죠. 집안이 어렵다 보면 일찍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항상 절 보면서 내 속을 다 아는 것 같다 하는 말을 자주 하셨을 만큼 일용직 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편찮으시기 전까진 어떻게든 버티고 버텼지만 그 다음이 항상 문제였어요. 제가 가장 노릇을 하면서 부모님 앞을 보살펴드려야 하는데 그러기에 남들 사는 것처럼 대학 취업까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 힘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생각했죠. 제빵 기술도 쉬운 건 아니라 일본 쪽으로 유학도 다녀오면 이름 걸고 더 큰 가게를 해볼 수도 있었지만 그런 먼 꿈은 항상 마음속에만 두고서 쉽게 접었어요. 그게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만하면 참 아기자기한 가게다 생각하고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를 열었고 우리 가족이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밤낮 없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 마음을 동네에서도 좋게 봐주셨는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동네 노숙자분들까지 오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나눠야 언젠간 더 잘 돌아온다는 말을 생각하면서요. 심지어 매일 오는 노숙자분은 가게 앞을 몇 시간이고 서성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나가서 따끈따끈하죠. 앞으로 빵 나오는 시간 적어둘 테니 편하게 들르세요. 라고 말하며 호의를 베풀었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던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마음을 잘 쓰고 나면 어쩐지 더 장사도 잘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게가 안정을 찾아가면서부터 그동안 엄두도 못 냈던 연애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은 본인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잘 아는 듯 제가 이뤄낸 그간의 모든 일을 너무 좋게 바라봐 주더라고요. 남자에게 존경스럽다는 말을 들으니 괜히 별것도 아닌 제 일이 큰일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늘 저를 대단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저 같은 사람은 불안해서도 못해요. 주는 월급 받아서 사는 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기를 배우고 싶어요. 빵 많이 먹으면 용기도 빵빵해지나요?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준비한 건데 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유머 점수는 꽝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남편을 보면서 저도 아빠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성향의 아빠와 남편은 닮은 구석도 참 많았는데 가끔은 저희 아빠처럼 똑같은 잔소리를 할 때도 있었죠. 모험심도 강한 저의 성향과는 다르게 남편은 늘 조심조심 살피는 면이 많아서 그 점이 좋긴 했어요. 남편에게 한 번 더 묻고 진행하면 걱정이 사라질 정도였죠. 어찌나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는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저희 아버지의 거울 같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3년간의 연애를 거쳐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소문으로만 듣던 화통한 시아버지를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집의 법이자 기준이지. 아버진 자기가 하나하나 다 사업을 일으켜서 자부심이 엄청나거든. 자기 기준으론 안 되는 게 없는 분이니까 여태 실패한 번이 없었어. 라는 말을 듣고 본 시아버님은 그야말로 두 어깨가 하늘을 치솟았고 절 보자마자 성공한 사업가 티를 팍팍 내셨어요. 그런 허세를 종종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볼 수 있어서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는데 과거 얘기를 영웅담처럼 하셨어요. 저와 부모님은 시아버님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죠. 제가요,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밥을 훔쳐먹었던 놈인데 그래도 쉬지 않고 이날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다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형편이 어렵다고 결혼 못 시키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 좋으면 그만이지. 제가 다 벌어서 주면 되거든요. 저는 무조건 사람이 좋아야 한다는 위주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무 도움 없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된 지 4년이 조금 넘었는데 우리 집사람 평생 고생만 하고 얼마 즐기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런 거 보니까 퍽퍽하게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베풀고 즐기고 살다 가려고요. 그리고 제가 형님이라고 할게요. 우리 딱딱하게 사돈사돈하면서 불편하게 지내지 말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뭐 그냥 집에서 쉬고 그럽니다. 아이고, 평생을 일하다가 쉬시니 몸이 간지러우실 법도 하시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세요? 어떤 쪽으로 생각하세요? 제 나이에 어디 취직도 못하고 일반 관리나 경비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이쿠, 형님 같은 분들이면 최고죠. 잠깐, 우리 회사는 어떠세요? 예, 아닙니다. 괜히 부담되시게. 괜찮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우리도 새 경비원을 구해야 될 참이었어요. 믿을 만한 사돈이 저희 회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면 되려 제가 감사하죠.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 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시아버지였죠. 참 통이 큰 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늘 신중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런 면도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출근을 한 아버지는 아침에 콧노래를 부르며 준비를 하시길래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 사실 그동안 네가 준 돈 받아서 쓰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 곧 너도 시집가면 그 집 사람인데 우리 둘 노후 준비는 우리가 해야지 싶었거든. 근데 이렇게나 일이 잘 풀리게 되니까 좋지, 안 좋겠냐?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자주 챙겨드릴 거야. 우리 딸 마음은 잘 아는데 그래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랑은 기분이 달러. 사돈 덕분에 출근을 다 하고 기분 좋다.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워낙 표현이 없으셔서 제가 드린 용돈을 받으면서도 고맙단 말을 못해 늘 쑥스러워 하셨어요.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니 자기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게 참 중요하단 걸 알게 됐죠. 행복해하는 아버지를 보니 시아버지께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한 후 7개월쯤 지났을 거예요. 불쑥 시아버지에게 아침부터 연락이 왔어요. 혼자 사는 시아버지 생일을 외롭게 보내게 하니까 좋냐? 근본 없이 어디서 배운 짓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친정아버지에게도 연락이 와선 혹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전화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그러니 엄마가 난처해하면서 아니, 사돈이 다짜고짜 경비실 와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쳐서 나왔다는데 나도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해야지. 갑자기 무슨 일이다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입장으로선 억울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날 시아버지 생신날을 잊은 것도 아니었고 그날 분명 저녁에 손수 만든 케이크를 들고 남편하고 찾아뵌다고 그 전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화를 버럭 내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되면 조금 풀리실 거라 생각해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아버님 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아버님 댁에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그 추운 겨울날 밖에서 시아버지 차 세차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만 저를 뒤로 세워 우리 일단 다른 데로 가 있자. 장인어른이 당신 보면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라며 저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 저 또한 차마 그런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때 사단을 내고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손을 호호 불어가며 추위를 견디고 있는 아버지를 보니 제 마음이 얼음장처럼 굳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 시아버지가 차려입고 나와 발을 내밀자 아버지가 구두까지 닦아서 차에 태우고 기사 노릇까지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회사 경비실에서 관리한다는 일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저에게 말 못할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나간 시아버지는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아 다음날 다시 집을 찾아갔어요. 시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잘난 며느님이 다 오셨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퇴근하고 제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 없이 사는 집 거둬서 네 아버지까지 살게 해줬더니 내 주머니에서 네 아버지한테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나가는 줄 알아? 거기에 내가 팁까지 해줬으면 네가 바짝 엎드려야지. 그걸 안다면 아침부터 와서 상을 차려야지 그깟 케이크 가지고 와서 내 생일을 맞아준다고 해? 라고 하시길래 저는 나름 변명을 한다고
아버님, 저도 새벽같이 가게 나가서 빵 만들고 오픈 준비하느라 그것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 남의 돈 빼먹긴 쉽고 주기는 아깝지? 애비나 딸이라는 애나 그지 같기는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엔 저도 화가 나 아버님, 말이 지나치시네요. 그리고 그날 저 봤어요. 왜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 차까지 세차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운전까지 하시던데. 일이 한가하니까 종일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차만 보고 주차증이나 끊어주면 띵가띵가 하고 노는데 그 정도도 못해? 우리 회사 직원 중에 유일하게 칼같이 퇴근하는 사람이 네 아버지다. 돈 받는 값은 해야지 어따 대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 다르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노실 분도 아니시고 하는 일에는 책임감을 갖고 하시는데 게다가 사돈 일을 도와하는 건데 염치가 있죠. 다른 데 가면 경비들이 미화 아줌마 도와서 청소일도 하고 사장차, 세차, 잡심부름 다 한다더라. 근데 나는 사돈이니 일부러 더 챙겨주고 신경 쓰는데 그래서 넌 지금 나한테 따지러 왔냐? 아니요. 물론 저희 아버지한테 일 주신 건 감사하지만 혹시 제가 아버님 생일을 못 챙겨드려서 그날 저희 아버지한테 화풀이 하신 건 아니시죠? 저 때문에 화가 나셔도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러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다운 생각이다. 내가 인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내 며느리 때문에. 사람이 좋은 날 보니까 진심이 보인다고. 아내 죽고 혼자 된 시아버지 생각을 손톱만큼이라도 했으면 가게를 하루 닫고 와서라도 밥을 차리고 했을 게다. 근데 니네 집 식구들은 양심이 없구나. 내 돈 몇백씩 돈 뜯어가고 집까지 받았으면서 양심이 있음 신용이라도 했겠다. 미안해서 빌려와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를 어쩌고 오해야? 너같이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꼴이 망해. 라며 근본 없는 것들 가리려고 선을 보는 건데 본인 아들도 선을 봐 결혼을 하라고 할 걸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일자리가 끊긴다고 해도 이런 말을 듣는 건 아니다 싶어. 제가 생신 못 챙긴 건 정말 죄송한데요. 이 문제로 이 말까지 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했어요. 그러니 시아버님은 갑자기 전화를 들어 스피커폰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더니 출근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오늘까지만 나오셔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사돈 딸이 지 아버지 고생시키기가 싫다고 그럽니다. 잘라달라네요. 우리 애가 철이 없어 사돈한테 무례한 말을 했나 본데 제가 지금 댁으로 당장 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십니까? 따님하고 말씀하세요. 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데 저 또한 그 길로 친정으로 가 아버지와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그만두시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일을 같이 하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아 아버지를 힘들게 했다고 하니 아버지는 끝까지 그만한 자리가 없다면서 끝끝내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더군요. 아무리 말려도 일을 하시겠다는데 물론 아버지 연세에 어디서 200만 원 정도 받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라 생각을 했죠. 되려 아버지는 제게 너만 노력하면 원만해질 거라고 저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날 후로 시아버지는 자기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더 황당한 욕을 하더군요. 내일 친구들 온다. 술상 준비해라. 네? 갑자기요? 집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며느리 있는데 내가 왜 밖에서 먹냐? 10명 오니까 부끄럽지 않게 준비해라. 너 먹던 대로 하지 말고 고급스럽게. 다 회장들이야. 라며 전화를 끊으시는데 생신 때일도 있고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결혼 초라는 상황도 있어 이렇게라도 무마를 시켜봐야지 싶어 마음으로 속이 문드러지는데 참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선 저녁에 속상한 마음에 친정으로 가 엄마랑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받더니 예, 바로 가겠습니다. 라며 다급히 점퍼를 챙겨 나가시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무슨 일인지 바로 알겠더군요. 그리고 뒤따라 시댁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손님들을 태워 바래다 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취한 시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저희 아버지를 하인처럼 취급하며 이 인간이 내 돈 200씩 갖고 가는 인간이야. 여봐, 잘 모셔다 드리라고. 이런 분들 만나는 게 영광이고 명예로운 일이야. 인사 한 번씩 해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 안 해?
영광입니다. 따라해봐. 라며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있는 시아버지를 보니 전 참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끌고 아버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으로 소리를 치며 아빠는 자존심도 없어? 대체 하지 말라는 시아버지 일을 왜 하냐고 라고 소리를 치니 그거 없으면 어디 돈이 나오니? 지사에도 아는 거야. 먹고 살 수밖에 없어서. 어차피 평생 이러고 살아왔는데 그거 하나 못할까? 아버지 괜찮어. 바보 같아도 이러고 참고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속상해도 그 맘 넣어도. 지겨워. 그 돈 내가 주겠다고. 내가 준다잖아. 혹시 아빠 우리 시아버지한테 무슨 발목이라도 잡혔어? 아니 무슨 부탁이라도 한 거야? 라며 소리를 쳤어요. 그래도 아니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해도 남편은 그저 자기는 힘없는 아들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잖아. 우리 아버지 워낙 법이자 우리 집의 기준이라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나마 당신이니까 아버지한테 대드는 거지. 당신이 성질 안 죽이고 계속 아버지한테 대들고 하니까 아버지도 그 꼴 안 보려고 더 발악하시는 거야. 아, 그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자. 그게 산책이라니까. 라는 말만 짓거리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이었어요. 다음날 전 빵집에 나가 손에 일이 하나도 안 잡히는데도 꾸역꾸역 빵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어김없이 자주 오시는 노숙자분이 오셨길래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아침에 구울 빵을 못 구웠어요. 다음에 오시겠어요? 라고 하니 그놈은 쓰레기야. 그놈 천벌받을 놈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읊조리다 사라지더군요. 그리고는 오후쯤 시아버지가 씩씩대며 전화를 한 통 했어요. 어김없이 저희 아버지로 운을 띄며 아, 네 아버지는 어째 운동신경도 없냐? 네 아버지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데 저는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 아빠 그냥 거기서 나오세요. 아 정말 제가 이혼하는 꼴까지 보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 아버지가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니 몇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데 마침 엄마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곤 네 아버지 지금 병원이야. 네 아버지 사냥개한테 물렸다는데 무슨 회사에 사냥개가 다 있다니? 얼른 가게 문 닫고 와봐라. 라고 해 헐레벌떡 병원에 가보니 세상에 아버지 종아리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깊은 상처가 나서 누워있더군요. 분명 저와의 일 때문에 시아버지가 버리고도 남을 짓이다 싶었고 분명히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다 생각해 전 아버지에게 소리를 치며 물었어요. 아빠, 이건 아니죠. 아빠 혹시 시아버지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래야 해결을 하죠. 라고 하니 그제서야 아버지는 돈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아버지가 저 결혼할 당시 제게 혼수돈이라도 넉넉하게 주고 싶어 아는 사람에게 주식 투자를 맡겼는데 그 돈이 싹 다 날아가 엄마 아버지 1억 넘는 노후 자금에 은행 빚까지 싹 다 날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 상황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하니 부모 입장으로선 한창 결혼 준비 중인 제게 차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두 분이 속으로 끙끙 앓고만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저희 시아버지의 제안으로 경비원으로 취직이 되었고 초반에 저희 시아버지한테만 이 사실을 털어놓으셨다는데 악마 같은 시아버지는 이걸 역이용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아버지를 괴롭히신 거죠. 게다가 남편 말대로 제가 시아버지의 말에 순응을 안 하니 더욱더 저희 아버지를 못 살게 군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사냥개를 데리고 와 아버지한테 봐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줄을 풀어버렸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곤 내가 그 인간 가만 안 둬. 당장 아빠 앞에 와서 사과하라고 할 거야. 이 악마 같은 인간 하며 시댁으로 쫓아간다고 했죠. 그렇게 가게로 가 알바생들을 퇴근시키고 눈물이 나는 걸 애써 참으며 시댁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침에 온 노숙자분이 웬 큰 짐가방을 들고 와서 제 앞에 앉더니 이걸로 빚 갚는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아저씨를 의아하게 보며 이게 뭔데 저한테 주시는 거세요? 라고 했죠. 그러니 그놈 당신 시아버지라는 놈은 아니야. 내가 그놈 밑에서 20년 넘게 개처럼 일해서 하는데 아주 악마 같은 놈이지 라며 가방만 두고 유유히 사라지는데 저는 그분이 사라지자마자 가방 안을 살펴 꼬깃꼬깃해진 서류들을 봤어요. 몇 년은 묵혀놓은 것 같은 서류 안에는 시아버지 사업체가 지금껏 세금 탈세를 했던 내역과
업체 로비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가게로 들어가 그 내역들을 하나같이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그동안 해먹은 돈이 자그마치 50억 가까이는 돼 보이더라고요. 그 서류를 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가게 밖을 나와 그 노숙자 아저씨를 찾아 자초지종을 듣고 싶었지만 이미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이 이렇게도 날 도와주는구나 싶어 황감할 노릇이었네요. 늘 시아버지 돈 앞에서 질 수밖에 없던 저와 아버지였는데 이젠 제가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전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 병원에 가니 시아버지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돈다발까지 건네며 연기를 하더군요.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목줄을 놓쳤는데 거참 운동신경도 약해선 빨리 도망을 쳐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형님. 그래도 이만하시기에 참 다행이죠. 한 번 물면 안 우는 놈인데 라는 말에 저는 시아버님한테 소리를 치며 형님 소리 그만하시고 사돈이라고 똑바로 말하면서 사과하세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장 사과하라고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시아버님이 눈을 부라리며 이게 어른한테 이젠 못하는 말이 없나. 내가 네 친구야? 이 배응망덕한 거사. 사과하시라고요.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예요. 사과해요. 이게 야 못하겠다. 아니 안 한다면 어쩔 건데. 머리 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자식이야? 헛다 대고 머리에 손을 대. 그럼 나도 하는 수 없지. 당신 그동안 참 많이도 해먹었더라. 이젠 다 뱉어내야겠네. 라며 시아버지 얼굴에 그 노숙자에게 받은 서류를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다 당신 발밑에 있는 것 같지? 당신 뜻대로 안 되면 사람 망가뜨리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을 바들바들 떨더니 이게 왜 너한테 있어? 네 아버지가 줬어? 라며 죄다 찢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깟 걸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씩 미소를 보이며 내가 그거 한 부만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 당신 고발한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도 몇 부씩 복사를 해놨더라고. 여태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겠더라고. 그래요. 끝까지 발악해보세요. 누가 이기나. 그리고 그만 나가주세요. 라며 그 인간을 밀쳤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하고 아주 간사하게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 며느라. 너 잘 생각해라. 나 죽으면 어차피 내 돈 네 돈 되는 건데 너 잘 생각해. 내 돈 탐나지도 않냐? 그딴 더러운 돈이 뭐가 탐이 나요. 이제 당신 아들이랑 나도 곧 남남 될 건데 그리고 어차피 나 당신 아들이랑 소송해서 재산분할까지 절반해가지고 올 거야. 나는 되려 남는 장사인데 내가 왜 당신 돈에 탐이 나겠어? 라고 했죠. 그러니 그제서야 저희 아빠에게 다가와 형님 내가 잘못했수. 내가 좀 형님 딸 교육 좀 시키려고 일부러 형님 못 살게 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건 아니지 않아? 형님 딸이 이혼하는 거 보고 싶소? 빨리 딸 좀 말려보셔. 라는데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있는 힘껏 잡아 끌며 가시라고요. 법정에서 보자고요. 돈 많으신 양반이 비싼 변호사 써서 막아보세요. 그렇게 돈 자랑하시는 분인데 라며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 목을 움켜쥘 그 어마어마한 서류를 갖고 싸울 준비를 했죠. 그리고 몇 달 뒤 노숙자분의 아내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20여 년 동안 시아버지 밑에서 세금 관리를 맡아 하던 분이라고 했고 평생을 저희 아버지처럼 자기 편하게 부려먹다가 버림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가족들이랑 이혼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닿을 수 있었는지 저희 시아버지가 제 가게에 들락날락한 걸 보곤 제가 시아버지의 며느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네요. 그분의 아내분도 부디 본인 남편의 한까지 같이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저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고 부당하게 로비를 한 부분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를 하였어요. 남편이란 놈은 제게 네가 무슨 투사라도 된 줄 아냐며 능력 없는 네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다 걷어주고 너도 걷어주지 않았냐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 뒤통수를 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절벽 끝까지 가봐야 인성을 볼 수 있다고 시아버지의 그 더러운 피가 어디 가겠나 싶었어요.
남편 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도 똑같이 소송을 걸었고 시아버지 세금 탈세와 부당거래 신고 동시에 남편과의 이혼 준비도 같이 하였어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애도 없기에 1심에서 5대5로 재산분할과 시아버지의 부당한 대우로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는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하였다고 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3번의 재판 끝에 감형이 되어 3년 10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죠. 탈세를 하면서도 그 돈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들어있을까 생각하면 그 벌도 적게만 느껴지지만 제대로 죗값 치르고 나왔으면 생각을 했죠. 시아버지는 끝까지 발악을 하며 내 돈 내가 벌어 썼다는데 이런 걸 판결이라고 나왔냐고 발버둥을 치셨고 저를 보며 욕지거리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시아버지에게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도 세금은 내고 살아. 그 사람들은 자기 돈 자기가 벌어 못 쓰고 싶어서 세금 내고 살았는지 알아? 하며 벌 달게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벌 안에는 우리 아버지에게 한 짓도 포함이라고 했죠. 아무리 돈으로 사람을 바닥까지 치게 만든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했네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종아리엔 흉터가 남아있는데 제 마음도 너무 큰 흉터로 남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게 깊이 남은 이 상처는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돈 쥐고 무서운 줄 모르고 산 쓰레기 같은 시아버지가 다시는 우리 가족을 흔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해두렵니다. 아마 전처럼 빈부격차를 겪고 결혼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절대 기죽지 말고 잘 사시길 응원할게요. 저 또한 빵집 운영하면서 장사도 잘하고 평생 부모님 모시며 소소하게 사는 게 제 꿈이자 염원이 되었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021년도에는 모두들 부자 되셔서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